이번 시간은 공일 직업윤리와 공이 근로윤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도덕적 측면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형법적인 그런 범위까지도 다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가치규범적인 측면이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에서도 윤리 중요한 부분이 되고 또 조직 내에서 윤리 또한 중요한 그런 행동의 규범이기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01 직업윤리인데 동그라미 1번 개념의 개요, 기억을 보면 직업 기초능력으로서의 직업윤리, 원만한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 태도, 올바른 직업관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직업윤리의 구분이라고 해서 근로윤리와 공동체 윤리라는 것이 대표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02 근로윤리, 03단원 공동체 윤리로서 배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로윤리는 일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성실하며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의미하고요. 공동체 윤리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봉사, 책임을 지니며 규칙을 준수하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윤리라는 부분들이 직업을 갖게 됐을 때에는 직업상의 윤리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내가 수행해야 되는 일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윤리 또한 조직 내에서 하나의 집단 내의 생활을 영위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 내에서의 공동체 윤리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두 번째 동그라미 직업 윤리의 의미의 기억 뜻을 보면 개인 윤리를 바탕으로 각자가 직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윤리 규범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개인 윤리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 가져오자면 도덕적 원리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도덕적인 원리는 개인의 존재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 윤리예요. 그리고 특수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각자가 직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직업이라는 것이 다양한 측면이 있게 되고 그러한 다양한 상황 내에 놓여 있는 상황 자체는 특수하죠. 이에 따라 특수한 윤리구범이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동그라미 니은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직업적 활동이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질서와 안정,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은 뭐 일상적이시겠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양보라는 것들을 하잖아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양보라는 것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조직 내에서도 행동해야 될 범위와 행동하지 말아야 될 범위라는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활동 자체가 개인으로서의 비윤리적이라는 측면들의 그런 비난 혹은 뭐 비판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더 나아가 기업 전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기사를 보시다 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고 하는 그런 가맹점이 잘못을 하게 되면 전체 프랜차이즈, 더 나아가 본사까지도 도덕적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직업적 활동이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체의 질서, 안정, 발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업윤리는 강조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동그라미는 직업윤리의 성격입니다. 일의 윤리는 직업적 사명감과 장인정신의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책임이 따르죠. 직급이 있게 되면 권한도 있지만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이라는 것도 당연히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그 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윤리적이지 못한 뭐 딜레이 시킨다든지 지연을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이 정체가 된다면
직업윤리가 강조되는 이유에 위배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겠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이 일의 윤리는 직업적 사명감, 그 일에 대한 장인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니은 직장 내에서의 윤리는 직장 내적 조직의 한 구성원의 참여예요. 이에 따라 참여와 협동의 조직윤리라는 거죠. 즉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는 것이고 서로 협력을 해서 결과를 또 성과를 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동그라미 디귿 고객에 대한 윤리라고 해서 상도의와 서비스 정신의 윤리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 마인드는 이거예요. 즉 100명의 고객에게 전심을 다했는데 한 명에게 실패했다면 그건 그냥 다 실패한 거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업무를 수행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업무를 수행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처음에 아침에 출근했을 때는 굉장히 힘이 넘치죠. 넘치고 막 열심히 하는데 퇴근 시간이 가까우게 되면 그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게 돼요.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마인드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고객은 나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창 일을 하겠다라는 다짐의 그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안일해질 수 있는 시간대 그 마지막 내가 집에 들어가게 퇴근하는 그 시간까지는 그 모든 고객에게 전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격언이 있잖아요. 습관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품이 되어진다는 것처럼 이에 따라 상도의를 지키고 서비스 정신 이런 것들을 필요하게 하게 된다면 고객에 대한 윤리를 지킨다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리을 직업 조직 간의 윤리라는 것들이 있죠. 공정한 경쟁의 시장 원리라는 것에 따르면 되는 겁니다. 즉 공정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법적인 제재로까지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의 시장 원리를 따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미음 공동체에 대한 직업 윤리라고 해서 공익정신과 공동체 의식의 윤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이라는 측면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직업 윤리에서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의식의 윤리 중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중을 위한 고객들을 위한 이라는 측면 내에서 공익정신이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사람들이 표현해 지어지게 되는 업무에서 반영이 되어지는 행동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동그라미 네 번째는 바람직한 직업윤리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소명의식인데 자신이 맡은 일은 하늘의 부름을 받아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직이라는 것이죠. 즉 주어진 일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정신까지도 생각한다는 건 그만큼의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의 내적 지침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바람직한 직업윤리의 하나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니은은 천직의식이에요. 즉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꼭 맞다고 여기며 그 일의 열성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는 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혹은 부서에 우리가 배정이 되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든지 업무를 하다 보면 나 이 일을 잘 모르는데 왔네 라든지 나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별론데 그러면 업무 잘 안 하고 이러는 상황들에 놓여질 수도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 일 자체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윤리성을 지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결과라는 걸 달성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도덕적인 규범,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면 누구는 윤리적이고 누구는 비윤리적이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이 놓여지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수행하는 그런 의식 자체를 천직구로 생각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디귿은 직분 의식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회나 기업, 그 밖의 타인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자신의 활동을 수행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지식적인 측면들로는 의미가 있는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저도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는 휴대전화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도 제 경험에 따르면 파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는 이 전심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판매가 아닌 고객을 이해하는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고 그에 따른 적정한 상품을 제시를 하는 그런 매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전심을 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매장을 몇 개씩 쭉 내서 가지고 또 많은 매장을 또 운영을 하시게 되는 결과를 보았어요. 다시 말해 내가 무언가를 목표로 할 때 판매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즉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 고객이 원하는 가치에 부합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큰 만족, 그 만족이라는 것이 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수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일만큼 허투루 하는 일은 없겠지요. 그 다음에 리을은 책임 의식입니다. 직업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질게 라는 그냥 허언이 아니라 행동과 직급에 대한 권한과 그에 수반되어질 수 있는 책임까지도 충분히 질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음은 전문가 의식입니다. 자신의 일이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런 교육이나 지식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분야의 지식과 교육을 밑바탕으로 성실히 수행해야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직업을 수행하는 태도가 전문가 의식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보면 성공시대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하지요. 그 오너의 생활을 보면 내가 개발자는 아니지만 개발자만큼의 지식을 갖기 위해 뛴단 말이에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잘 모르는 업무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은 무엇인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전문가의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줄 수 있게 되죠. 비읍 봉사의식이라고 해서 직업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대하여 봉사하는 정신을 갖추고 실천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직업윤리가 되는 것이죠. 즉 봉사라는 측면들은 나의 위에서 아래의 의미가 아니라 보다 더 필요한 것에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봉사의식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직업윤리로서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5번째 동그라미는 개인윤리와 직업윤리의 조화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조직에서 생각하는 바가 불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윤리적으로 충돌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기업, 업무상 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게 되지요. 즉 내가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하나의 퍼즐의 한 조각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그 그림이 정말 아름답구나, 좋은 그림이구나 라고 외부의 이해관계자들까지도 연계가 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나의 행동 자체가 누구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화라는 측면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니은, 수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고도화된 공동의 협력을 요구하므로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 완수 당연히 필요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일처리 필요하겠죠.
투명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업무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가 혹은 모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틀린데, 예를 들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라는 것이 있겠지요. 그 절차에서 고객이 내가 3일 후라고 하면 그 3일 동안 어느 정도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를 때와, 뭐 예를 든 겁니다만, 중간에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다라는 하나의 그런 정보 제공을 통해서 그럼 뭐 어느 정도 됐구나, 그럼 어느 정도 후에 나오겠구나라는 명확한 기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 아시죠? 그 버스가 오기 전에 몇 정류장 전이다라는 걸 보게 되면 언제쯤 온다라고 생각하면 개인적인 시간을 할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혹은 내가 있는 장소에서 버스가 몇 분 있다 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 그 시간에 맞춰 나가서 또 타고 가실 수 있게 되겠죠. 아주 편합니다. 즉 우리가 고도화된 공동의 협력이라는 것 자체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 그리고 그러한 의미가 정확하되 투명했을 경우 그 효과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디귿, 규모가 큰 공동의 재산, 정보 등을 개인의 권한 하에 위임 관리함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내가 어떠한 정보를 관리를 하는 직위에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법적 책임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죠. 내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획득한 정보는 우리가 군대에서 보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보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이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또 이런 정보들이라는 부분들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니을, 직장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갖는 집단적 인간관계는 가족관계, 개인적 선호, 좋고 좋은 정도, 친분관계와는 다른 측면의 배려가 요구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조직 내에서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형, 동생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팀들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해당 사내 내규에 의거해서 호칭이라는 것을 정식적으로 부르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또한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관계이면서도 평생 직장처럼 생활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 나아가야 될 동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미음, 기업은 경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보다 강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직원 개개인의 역할과 능력이 경쟁 상황에 적절 꾸준하게 향상되도록 하는 것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개인의 윤리와 직업의 윤리라는 것이 적정하게 조화가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업이 해결해 나아가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뭐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고 기업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 불일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 개인이 기업을 떠나거나 업무를 잘 수행하지 않거나 할 수 있거든요. 이 목표를 같이 일치시키는 게 또한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금전적 보상, 비금전적 보상 같은 보상 체계 자체 내에서도 그 달성적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비읍, 각각 직무에서 오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개인적 덕목 차원의 일반적 상식, 기준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죠.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6번째 동그라미는 직업윤리의 5대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의 신호등이죠. 우리가 무언가 업무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보여지어지는 것들 또한 중요합니다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또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외모는 헐출한데 이 내부 표현하는 거라든지 언어 선택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달리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처럼 내용적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직업윤리 또한 내가 윤리야, 지키는 거야, 책임이야 라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적 신호등, 그것이 5대 기본 원칙이에요. 기억, 객관성의 원칙, 업무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모든 것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업무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고 있게 된다면 그것이 자신의 일과 또 조직의 팀의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고 어떠한 협력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객관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러한 지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김 사원은 공사 구문을 명확히 할 줄 알면서 이런 일들을 처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 내에서 이 원칙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객관성의 원칙을 체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니은 고객 중심의 원칙, 고객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 중심, 실천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배우는 것 자체는 실무하는 부분들, 지식과의 조화라는 부분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에 있어서의 봉사가 실무적이어야 되죠. 동그라미 디귿, 전문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하는 업무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한 업무 중에 부족한 것들은 배우시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분야는 그 누구보다 잘하실 거예요. 즉, 전문성의 원칙이란 자기 업무의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의식을 가지고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이에 관련된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을, 정직과 신용의 원칙이라고 해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당연히 정직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직하지 않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노우볼 이펙트, 눈덩이 효과처럼 점점점 더 큰 그런 잘못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두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게 되면 평가 자체도 긍정적일 수 있게 되니까요. 본문과 약속을 지켜 신뢰를 유지하면 됩니다. 신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 공정경쟁의 원칙입니다. 법규 당연히 준수해야 되겠죠. 다른 경쟁사들이 경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불법적인 행동이 아니라 경쟁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직업윤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직업윤리에서의 가장 큰 것이 근로윤리이고 공동체 윤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업윤리라는 것은 무엇이고 원칙은 무엇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이 공의 근로윤리가 되겠죠. 첫 번째 괄호는 근면한 태도입니다. 근면의 의미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부지런하다라는 것 자체만 긍정은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에 부합되는 근면함이 필요하겠지요. 즉 근면한 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면한 것은 성공을 이루게 되는 기본 조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면의 종류 2번을 보시면 외부로부터 강요당하거나 스스로에 의한 근면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외부는 누가 무언가를 하라고 해서 하게 되는 근면이 있을 수 있고 자진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능동이죠. 또한 능동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시간 흐름에 따라 자아를 이에 맞춰 확립시켜 나아간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즉 성품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에 맞춰지게끔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동그라미는 근면에 필요한 자세입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됐다시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면이라고 했을 때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는 직장에서의 근면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신입을 되었다, 신입사원이 됐다. 이제 교육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직원분들 이제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기본은 내가 그 출근 시간이 9시다라고 하게 되면 9시에 딱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만 내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것이 또 필요하잖아요. 조금 일찍 와서 내가 근무하는 환경에 대한 정리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스켓처럼 이 포스트잇으로 내가 오늘 할 일 무엇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이제 바스켓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에 맞춰서 프로세스대로 또 처리할 수도 있고 효율성을 또 가져올 수 있어요. 이래서 직장 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면 근면할 수 있겠는가? 가장 기본은 기억, 출근 시간 엄수죠. 출근 시간 엄수라는 건
저녁에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늦게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역량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가 있고 신이 성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에 위배가 된다면 비윤리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니은, 업무 시간에는 개인적인 일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조직을 위해 조직에서 필요한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내에서 자신이 개인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디귿, 일이 남았으면 퇴근 후에도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더 내가 무언가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적인 측면들이 있다면 일이 남았으면 퇴근 후에도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니을, 항상 일을 배우는 자세로 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은 내가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그 결과 자체가 또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열심히 돼야 되는 것이고요. 미음, 술자리를 적당히 절제, 다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분위기라는 것이 있게 되면 감정이라는 것이 앞서게 되어져서 이성보다 감정에 의거한 이 절제하지 못한 음주 문화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다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 중요합니다. 비읍,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되겠죠.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엄격하다라고 했을 때 행동이라는 것, 업무에 대해서 엄격했을 땐 자기 건강에 대해서도 엄격해야 되죠. 시옷,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고. 이응, 주어진 시간 내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지읒, 사무실 내에서 메신저 등을 통해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니은, 업무 시간에는 개인적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어느 기업에서는 메신저라는 게 사내 메신저 이외에 외부 메신저를 이용하는 것에 제한을 두기도 하니까요. 치읓,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점심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지키면 돼요. 불가피하게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만날 때에는 이에 말을 한 후에 업무의 연장선의 식사 시간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켜야 될 건 기본적으로 지키면 근면한 생활이 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 괄호는 정직한 행동입니다. 정직한 행동은 떳떳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근간이 되지요. 정직의 의미의 기억, 정직은 신뢰를 형성,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규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니은에 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려면 정직에 기반을 둔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건 신뢰고 신뢰라는 건 인격적 교류에 의해서 인격적 형성을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라는 측면들에 의거해서 정직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정직과 신용을 구축하기 위한 4가지 지침을 보면 정직과 신뢰의 자산을 매일 조금씩 저축한다라는 의미는 그에 맞는 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잘못된 것, 실패한 것, 실수한 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에 따라서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무언가 업무를 하다 실수했어요. 이걸 숨기면 일은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다가 잘못됐거나 실수됐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 후에 왜 실수했는가의 피드백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디귿, 개인적인 인정에 치우쳐 정직하지 못한 일에 눈을 감아주거나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제품이 판매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의 회사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에 따라 정직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부정직한 관행은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과거에 이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침으로서 그 행동의 규정으로서 아니다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는 직장에서의 정직한 생활입니다. 앞에서 메신저라는 것들이 사적인 대화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나눠야 될 이야기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게 하다 보면 상급자가 지나가면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면 근면한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죠. 즉 기억, 용건이 사적이라면 회사 전화를 쓰지 않고 사적 대화를 위한 자신의 전화를 이용하면 돼요. 니은, 장기적으로 생각,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보다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부메랑이라는 것들처럼 지금 당장이 뭐 비윤리적인 혹은 뭐 정직하지 않은 행동이 당장의 이익을 주더라도 멀리 봤을 땐 안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디귿, 근무 시간에 거짓말을 하고 개인적인 용무 안 보는 것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리을, 비록 실수를 하였더라도 정직하게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면 되니까요. 미음, 부정직에 타협하지 않고 이했다는 것을 눈감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그리고 비읍, 부정직한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현재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랬다 하더라도 가치 규범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시옷, 직장 외에서도 음주운전 혹은 교통 위반 등을 하지 않는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다예요. 이응,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남들에게 커미션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커미션을 줄 수 있는 위치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일반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금전적인 보상 체계를 임의로 주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남들에게 커미션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나의 입장과 처지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 하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상대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치읓, 남들도 다 하는 것이다 하는 부정직한 관행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정직한 직장에서의 생활이 되겠지요. 남들이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 남들이 쓰레기를 그냥 버리기 때문에 나도 한다가 아니라 남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르지 않고 올바른 그런 기업 문화의 관행에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 지식 내용을 우리가 배워보았는데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어보는 일이에요. 또한 이것이 어느 분야이든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조직 상행에 맞게끔 정리한 것이니까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 뒤에 문제 푸시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